반갑습니다. 네, 학사모님 칭할까요? 아침에 또 칭하시겠지만 오늘 준비한 내용은 두 가지 주제이긴 한데 젠 S가 얼마 전에 런칭했죠. 젠 S가 런칭을 하기까지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젠 8, 시그니처 7, 뭐 6 해가지고 세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젠 S가 9세대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젠 8이었으니까. 근데 9세대라고 S라고 붙인 이유는 뭐 스피드, 뭐 스마트, 스타일 이걸 해가지고 S라고 표시를 하는데 트랜지션사 안에 그 카테고리가 조금 몇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지금 이 렌즈는 젠 S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젠 S도 있지만 이걸 조금 더 애용하는 이유는 요즘에 더웠을 때 날씨가 뜨겁고 습도가 올라갔을 때 좀 더 농도가 진하게 나오는 버전이 트랜지션스에 있거든요. 그게 어떤 제품인지 혹시 아세요? 엑스트라이티브. 제 엑스트라이티브고 요게 좀 더 진해요. 그래서 젠 S는 일반 버전에서 세대가 올라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그니처 7, 젠 8, 젠 S 이렇게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엑스트라이티브는 좀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농도를 보면 엑스트라이티브가 진하긴 해요. 특히 여름에 효과를. 그래서 그저께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도 클레임이 한 건 들어왔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젠 S를 했지만 그래도 색상이 최대 농도가 지금 덥다 보니까 많이 안 올라간다 해가지고 그 전에 선생님들이 경험해봤던 게 엑스트라이티브를 몇 번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엑스트라이티브로 지금 변경하는 한 상담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젠 S하고 엑스트라이티브는 좀 별개로 분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도로 따지면은 엑스트라이티브가 확실히 진하다는 거. 그 다음에 속도나 다른 부분에서는 젠 S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술력 안에 들어가는 염료거든요. 기본적으로 염료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변색이 염료잖아요. 염료 방식인데 그 염료 안에 입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미세한 그 변색 입자들이. 근데 이게 자외선을 받으면 왜 색상이 노출이 될까요? 그렇죠. 움직이죠. 얘네들이 배열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UV를 흡수하기 전에는 얘네들이 배열이 이런 배열로 있다가 만약에 UV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흡수하면서 자동적으로 이런 배열로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이 구조라고 보는데 이 입자들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움직임의 속도는 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입자들이 작으면 작을수록 빨라지겠죠. 그렇죠. 큰 입자가 움직이는 것보다 작은 입자들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속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울트라 부스트 염료라고 해서 젠 S의 염료는 입자도 굉장히 작아졌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흡수력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컬러감도 좋아졌고 공간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입자들이 쭉 배치하는 이 공간도 중요하거든요. 그 공간 배치도 잘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임이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베이스 염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변색 보면은 이 변색되는 염료하고 그 다음에 미판이 되는 베이스 매트릭스 역할을 하는 염료하고 두 개가 합쳐지는 구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 두 가지를 따로 설계를 했었어요. 따로 개발해가지고 합치는 구조였는데 요번에 S라는 제품이 런칭을 하기 전에 기술력에서는 이게 같이 한꺼번에 개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력이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경험해보셨죠?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착색, 탈색 다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 모래알갱이처럼 작은 애들이 이만큼 바이돌 애들보다 똑같은 공간에서 움직여봐라 했을 때 어떤 애들이 더 빠를까 했을 때 조그만 애들이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미세하고 더 작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이 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젠 S를 간단히 정리하면은 좀 스피드해졌고 스타일리시해졌고 그 다음에 시력 회복 속도에서 굉장히 스마트해졌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기억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르다, 색상이 좋아졌다, 그 다음에 시력 회복에 도움을 줬다. 하나씩 볼게요. 우선 빨라졌습니다. 굉장히 반응성이 좀 빨라졌고 그래서 예전에는 젠 8 나왔을 때는 솔직히 선생님들 피드백이 이전에 시그니처 7보다 뭐 조금 빨라진 것 같은데? 라는 반응들이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다릅니다. 진짜 빨라졌다. 예전에 세대 대비해서는 확실히 빨라졌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초 만에 변색이 되고 탈색도 가장 빨라졌고 그 다음에 활성화 속도가 빨라졌고 지속 성능도 더 오래 가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이 성능 있잖아요. 이 성능이 만약에 1년 지났는데 성능이 떨어져 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 지속 성능도 더 오래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카테고리 3까지 도달하는데 25초 정도 걸립니다. 이게 굉장히 빨라진 겁니다. 카테고리 3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3가? 75. 네, 맞습니다. 선글라스, 기본 선글라스 농도 한 70에서 80% 가까이 되는 농도가 카테고리 3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1을 도달하는데 1, 2초밖에 안 걸려요. 이게 뭐냐면은 한 10에서 20% 정도 농도 들어가는. 그럼 밖에 나가면은 바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속도 자체는 확실히
이전 세대보다 빨라졌다. 근데 타 회사 거보다 빨라졌다라는 얘기는 조금 조심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회사들마다 기술력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비교한 거는 이전 세대, 시그니처 7이나 그 다음에 젠8 이런 것들에 비교해가지고 확실히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변색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탈색 속도잖아요. 네, 탈색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2까지 탈색되는데 7초 미만이면 되고, 거의 완전하게 탈색되는데 한 2분 조금 넘으면은 탈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습도가 올라가면은 색상 농도가 최대치로 가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젠 S도 그거는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선선한 날씨에는 아마 더 빨리 변하고 더 진하게 될 텐데, 요즘에는 날씨가 굉장히 덥다 보니까 색상의 농도에서는 조금은 덜 가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탈색은 정말 빨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도 계속 비교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인정하시는 게 탈색 속도 진짜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착용자들이 경험했을 때도 속도에서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생각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색상이 좀 화려해졌다고 얘기하는데, 화려해졌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이 색상이 매끄러워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선생님들 경험해보셨죠? 예전에 저희 이전 버전들 보면은 그레이 톤인데 색상이 진하게 변했을 때 이게 그레이 맞나? 약간 애매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이게 보라톤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약간 브라운 톤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브라운을 주문했는데 브라운 톤이 색상이 진해졌을 때 그레이 같은 느낌도 들고, 요게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레이는 그레이 다워졌고, 브라운은 브라운 다워졌고, 그린은 그린 다워졌고, 색상들마다 그 고유의 색상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나올 수 있게 확실히 화려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가된 색상이 있죠. 그래서 추가된 색상을 아시죠, 선생님들? 루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전까지는 스타일 컬러 색상이 7가지 색상이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올해의 컬러의 루비가 색상 수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트랜지션사에서 루비 컬러를 추가로 출시를 했다. 근데 루비 컬러가 여성들한테 좀 많이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남자들도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약간 스타일리시함을 요구하시는 분들한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8가지로 포지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레이, 브라운, 엠버, 그다음에 뭐 그린, 에메랄드, 사파이어, 루비, 퍼플 이렇게 해서 다양해졌다는 거를 선생님들이, 다양해진 건 좀 장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혹시 알고 계시죠? 예전에는 누진 중에서 스타일 컬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격도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스타일 컬러가 8가지 중에서 다 될 수 있게. 그것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에는 기본 컬러밖에 안 됐거든요. 그레이, 브라운, 그린 이렇게만 선택사항이 됐었는데 지금은 다 들어갔다. 그래서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다. 네. 그 엠버 컬러, 브라운 컬러가 네. 고객분들께 설명할 때 직관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면 색이 좀 비슷해 보여요? 네, 비슷해요. 베이스가 브라운의 베이스로 해가지고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좀 주긴 하는데, 저희는 약간 그 호박 색깔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이제 엠버가. 예, 엠버가 약간 호박 빛깔 약간 느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연예인들 사이에서 그 엠버 색상이 좀 유행을 했었어요. 약간 브라운인데 빈티지 브라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브라운하고 실제로 비교하면은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근데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데 약간 호박 색깔이 좀 나요. 그래서 그렇게 좀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스타일리시함을 요구하면서 약간 빈티지스러운 색상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엠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좀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다른 색상도 유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연예인들 때문에 많이 그 색상이 이렇게 대중화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호박빛이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호박 색깔. 엠버가 좀 밝은 톤이 약간 밝아요. 네. 브라운이 약간 어두운. 네. 그래서 저희 착색도 보면은 어두운 브라운이 있고, 다크 브라운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SBR 뭐 이런 거 있잖아. 약간 밝은 브라운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엠버가 약간 밝은 브라운 느낌이 좀 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색깔별로 네. 변하는 속도가 차이가 있는. 색깔별로 그걸 개선했어요. 예전에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 거의. 네, 지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균일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S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변화하는 동안의 색상에 균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꺾이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요게 변화하는 동안에 색상 톤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S 같은 경우에는 변화하는 동안에도 그 색상 톤을 유지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타회사 거 말고 저희 것만 비교했을 때, 예전에 시그니처 7, 그 전에 클래식 버전들 보면은 그레이 색상이라고 친다면은 색상이 완전히 탈색됐을 때 있잖아요. 투명했을 때하고 중간 색상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완전 농도 들어갔을 때 색상 톤들이 좀 틀렸었어요. 약간 톤들이 좀 틀렸거든요. 근데 S가 요거를 균일하게 잘 유지해준다. 그럼 쉽게 말해서 그레이를 주문했을 때 중간 색상만 들어가도 그레이스러운 거고, 약간 풀 색상이 들어가도 그레이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개선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게 조금 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레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그레이 같고 어떨 때는 그레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좀 피드백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안정적입니다. 또 하나 질문. 네. 샘플 키트가 젠 S잖아요. SL. 근데 보면 항상 변색이 된 이후에 환원이 됐을 때 네. 바탕색이 약간 남아있는데 아, 그 잔존 농도가 이 세대가 좀 더 올라가면서 잔존 농도가 조금씩 더 생기게 됐어요. 그거를 완전하게 환원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투명도로 따지면은 젠 S가 투명하다고는 얘기하지만 이게 그 저희도 여쭤봤거든요.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간접 UV 반응도가 좀 높아졌대요. 간접 UV. 그러니까 실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간접 UV에 대한 반응도가 예민해지다 보니까 실내에서 있을 때 어떤 실내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대요. 근데 좀 잔존하는 게 있다. 그거를 이제 카테고리 1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약간 혼돈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환원이 됐을 때 가시광선 투과율이 10%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안경사들이 약간 혼선을 겪을 수 있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좀 저희가 그건 기술부에 물어보고 그거를 자료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안경사들이 환원됐을 때 일반 안경용자를 착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네.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절대 일반 안경용자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엑스트라 액티브는 더 심해요. 요 지금 한번 보시면은 색상 여기 그레이 톤 느껴지는 게 엑스트라 액티브는 그 가시광선의 반응도가 더 높은 물질이 들어가 섞여 있어가지고 엑스트라 액티브는 더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엑스트라 액티브하고 젠 S하고 한번 비교해봤더니 젠 S가 이 엑스트라 액티브보다는 투명해요. 그래도 잔존 농도 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은 차 내에서 있잖아요. 엑스트라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차 내에서 1시간 정도 운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변색 농도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높거든요. 변색 농도로 퍼센트로 따지면은 저희 나라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20%대밖에 안 나와요. 우리나라도 별 도움 안 네,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차에서 썬팅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미국인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높은 농도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가끔 고객들 오해해서 고민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 맞아요. 엑스트라 액티브 같은 경우 운전용으로도 네. 착용이 가능하다. 네. 차 안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점들도 약간 안경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엑스트라 액티브 교육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차 안에서 활성화는 되지만 진하다라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고. 특히 우리나라 차들은 거의 다 썬팅이 돼 있어가지고 그 가시광선에 대한 노출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엑스트라 액티브를 쓰고 계속 차 안에서 테스트 해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젠8도 써보고 했는데 젠8보다는 확실히 엑스트라 액티브가 조금은 들어가요. 색상이 차 안에서 들어가는데 농도가 진하다는 표현을 하시면은 오해 여지가 분명히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해봤자 20%대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창문 열면은 조금 더 들어가긴 해요. 근데 보통 보면 창문을 아예 열고 다니는 차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닫고 다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그래서 트랜지션사에서도 좀 처음에 홍보했을 때 저희가 딴지를 걸은 게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는 40%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그 농도가 안 나온다 차 안에서는. 근데 그게 미국이더라고요. 보니까 예시를 한 게.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썬팅을 많이 안 하나 봐요. 저 미국은 안 가봤는데 운전석이나 이쪽에 썬팅을 많이 안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높게 올라간대요.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고객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면 농도가 진하다, 그리고 활성화 많이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시면 클레임 요소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고해상도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력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해요. 네, 젠 S가. 그 시력 회복 속도가 품질에 좀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연구소에 뭐 빌리라는 교수랑 스페인 교수랑 해가지고 테스트한 게 있는데 시각적 이점을 어떤 테스트 했냐면은 페이드백 빛이 감소했을 때 대비 감도가 어떤지 그냥 그 클리어 렌즈하고 그 다음에 이전 세대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젠 S가 확실히 대비 감도가 떨어지는 것도 많이 줄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비 감도 향상력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보면은 빛이 만약에 감소했을 때 어두운데 갑자기 들어갔을 때 갑자기 꺼멓게 보이는 어둡게 보이는 현상 있잖아요. 그게 그래도 많이 감소한 게 젠 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한 빛으로 갑자기 나갔을 때 쨍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시력에 이제 감소가 확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게 회복 시간이 빨라진 게 젠 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블루라이트 차단율도 제네스가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젠8 같은 경우는 비활성화 됐을 때 20%대 근처 나왔었거든요. 그 클리어 했을 때, 네, 탈색됐을 때. 근데 32%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 활성화 상태, 색상이 쭉 들어갔을 때는 85%. 근데 이거는, 요거는 어필하기가 좀 그런 게, 색상이 들어가는 변색 렌즈나 선글라스는 다 차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비활성화 상태에서도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V 차단 당연히 잘 하고요. 그 다음에 8개의 컬러, 아까 선생님 질문하셨던 컬러 전체가 다 카테고리 3까지 도달하는 거는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핵심이죠.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키워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드 좀 빨라졌다는 거, 페이드백 속도 빨라졌고, 그 다음에 농도 들어가는 착색 속도도 빨라졌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색상이 8가지로 늘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색상들이 명확해졌다는 거, 그 톤들이 좀 더 이전 세대보다는 명확해졌다는 거, 그리고 요거 중요한 것 같아요. 변화되는 순간에도 톤은 균일하다는 거, 요게 핵심입니다. 톤을 유지 잘 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렌즈랑 비교했을 때 강한 빛에서 39% 더 시력 회복력이 빠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전 세대랑 비교했을 때 페이드백, 탈색됐을 때 시력 회복력도 더 빨라졌다는 거, 그리고 대비 감도는 더 높아졌다. 그래서 마지막 카트에다가 제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요거 넣어놨거든요. 젠8하고 젠S가 좀 달라진 거, 향상 포인트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뭐 변색도 카테고리 3에 도달하는 게 30% 빨라졌고, 초기 변색 처음에 딱 들어갈 때도 2배 정도 더 빨라졌고, 그래서 요거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그리고 요거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블루라이트 차단율이 그 비활성 했을 때 32%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활성화 됐을 때는 약간 줄어든 것 같죠. 젠8이 87%고 젠S가 85%인데 이게 측정한 기준이 달라졌어요. 나노미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개선된 건 맞아요. 개선된 건 맞는데 이 수치만 보면은 더 안 좋아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노미터 측정 기준치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색깔 진하게 변하는 게 네. 미러 코팅도 되잖아요. 좀. 네, 스타일 미러. 그거 했을 때도 동일해요. 미러 했을 때도. 생각보다 좀 연해서. 조금 미러 처리를 하면은 그렇게 보일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러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근데 왜냐하면은 얘가 그 미러하고 그 영향을 받는 그 방식은 아니거든요. 얘가 약간 염료 코팅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움직이는 거는 동일한데 미러 처리를 또 위에 하나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 한 거랑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회사에 문의를 했을 때는 그게 몇 프로 더 덜하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건 조금 예. 자세히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아, 같아요. 많이 차이 나나요? 네. 아, 미러 코팅을 하게 되면은 일단 자외선 초과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변색물에도 지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그거를 동일하다고 표현을 해보면 예. 그건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한 동일한 거는 얘 염료가 가지고 있는 성능은 동일한, 그러니까 얘네들 능력치는 동일한데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는 현장에 있잖아요. 예. 현장에 느낄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아, 네, 얼마 전에 맞습니다. 그 지금 신불면한테 받았는데 네. 그 테스트하고 확실히 듣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거 써서 지금 판매됐을 거 아니에요, 미러를? 혹시 뒤에 난반사 생겨서 불편하다는 소리는 안 들으셨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상담 전화나 뭐 교육팀에서는 받아본 건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번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CS 쪽에 조사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 뒤에서 보면 거의 안경 보여요. 뒤에 빼긴 물건들이 다 보여요. 그러면 그쵸? 저희가 옛날에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지금 스포츠곡을 했을 때. 네네네. 그때 왜냐면 뒤에서 빛이 비추고 저 가로등이 비추고 그러면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미러 코팅을 하면 다 그렇지 다 않을까? 늘었는데 유체도 네. 심했어요. 유독 심하다. 네. 그럼 변색에다가 제네스에다가 미러를 했을 때 그 전에 변색이 아닌 거의 기준으로 했을 때 더 심하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변색 렌즈에 미러를 하게 되면 변색이 된 이후에는 포스트잇이 좀 그러니까 뒤에 화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네네. 근데 야간 시에 네. 이게 화면이 됐을 때 네네. 미러로 인해서 뒤쪽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색이 됐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에 느껴지는 그 느낌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방 체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도 판매를 하실 때 네. 언급을 해주신다면은 판매하는 분들이 조금 더 네, 그렇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네. 되게 좋은 소스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교육하면서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 판매하시면서 실제로 나온 사례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 내용을 담아서 교육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선 미러 부분도 제가 기억을 해놨다가 이따가 메모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통로로 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실제 필드에서 그렇게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러 네. 컬러 선택할 때 바탕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미러에 따라서 그거를 정해놨어요. 바꿔서 자유롭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근데 우선은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거 아예 색깔 때문에. 그 뭔가 대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아예 정해진 글로벌에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린 그레이고 브라운 밀러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아마 카테고리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요 색상에는 요 미러 할 수 있고 네. 요 색상에는 그거는 글로벌에서 아예 그냥 정해준 거라 가지고 저희 코리아에서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아, 저 궁금한 게 네. 이게 저 보니까 이게 분자 구조의 입자, 소재가 그쵸, 그쵸. 네. 입자로 하는 네. 거예요. 코팅은 안 돼요. 그 입자 구조로 된 염료를 네. 그 입히는 방식이 코팅 방식이에요. 코팅 방식. 네, 맞아요. 그래서 트랜스 본딩이라고 해가지고 네. 위에 이렇게 입히는 분사해서 입히는 방식. 아, 그럼 재질에다가 폴리모노 방식이 아니에요. 네. 코팅으로 하는 네, 거예요? 네. 그거는 그 6세대부터 바뀌었어요. 6세대 때부터 그 방식은 바뀌었습니다. S도 이제 그걸 하는 네, 건데, 네. 효과가 있게. 모노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위에다가 이게 음, 침투시켜서. 그쵸, 모노모 주입 방식이 있었죠. 그게 제가 예전에 알아봤을 때 5세대 정도까지 그랬더라고요. 트랜션스에서는. 5세대 정도까지는 모노모에 주입해가지고 안에서 성질이 변하게 했는데 6세대부터, 그 트랜션 클래식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6세대부터는 트랜스 본딩이라고 해가지고 위에 코팅처럼 입히는 방식으로. 그래서 재질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